6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법률방송 뉴스는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주위엔 오탈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이내라는 변호사 시험법 조항에 걸려 졸업 후 변시를 볼 자격을 상실한 로스쿨 졸업생들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지난 2018년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8번째 헌법 소원이 다시 제기됐는데 헌재가 이번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좀 있을까요? 법률방송이 해당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변호사 시험법에 대한 8번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입니다. 청구 취지에 변호사 시험법 제7조 제1항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모두 8명으로 변호사 시험법 해당 조항에 따라 변시 응시 자격을 상실한 이른바 오탈자들입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 침해된 헌법상 권리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평등권과 함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생명권과 건강권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해당 헌법소원 청구서는 지난 9일 헌재에 제출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러 왔습니다. 단지 5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그리고 시험에 떨어졌으니 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위헌적이고 강제적인 기회의 박탈에 대하여 저희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빼앗긴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긴 것이고 권리를 빼앗긴 것이고 청구인 중 한 명은 올해 1월 첫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던 임산부였습니다. 임산부였던 A씨는 올해 1월 7일부터 닷새간 치러진 제9회 변호사 시험에서 출산을 열흘도 채 앞두지 않은 만삭의 몸으로 하루 종일 시험을 쳐야 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로스쿨 졸업 5년 이내 조항에 걸려 시험을 칠 기회조차 다시 얻을 수 없어 임신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며 만삭의 몸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변시에 응시한 겁니다. 로스쿨 졸업 시부터 5년 내에는 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했다 하여도 그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형법상 낙태는 범죄였습니다. 그럼 아이를 지우고 시험을 보라는 겁니까? 세상에 말이 안 되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잡고 물어보아도 위헌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엔 이와 관련 첫 아이를 가진 청구인은 축복받아야 할 임신과 출산 과정 내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출산을 열흘도 남기지 않은 청구인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조차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으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시험을 치러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생명권과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도 위배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 정도가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위헌은 위헌입니다. 다른 이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군복무 외에 어떠한 예외도 허용할 수 없다? 예외 없는 법은 없습니다. 임신이 잘못입니까? 출산이 잘못입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키우는 5년의 시간을 왜 허용하지 않는 겁니까? 아픈 게 죄입니까? 가난해진 게 죄입니까? 그만하십시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됩니다. 실제 변호사 시험법 해당 조항은 군복무를 제외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암에 걸려도 무조건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는 변시를 쳐서 붙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심각한 병에 걸려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인이 되거나 생명이 위태로워도 5년이 지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희귀 난치병에 걸렸을 때는 하늘이 내 신체의 자유를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응시 금지자가 된 다음에는 국가가 제 자유의지를 이렇게 또 침해하는 형벌을 내리는구나 하는 생각에 심적인
이는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 원칙 등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헌재가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교육 효과가 상실된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헌재의 전향적이고도 신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변호사 시험법 제7조 제1항 같은 조항에 대한 8번째 헌법 소원. 헌재가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계속해서 로스쿨 변시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스쿨 합격률이 50% 정도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들 모임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전 회장이 로스쿨 학생과 졸업생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스쿨 출신들이 보기에 너무 낮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발단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자초지종을 전해드립니다. 로스쿨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모여있는 애프터 로스쿨이라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게시판의 유난히 고소라는 단어가 눈에 많이 띕니다. 어쨌든 고소당한 놈들은 누군지 밝혀지겠구나. 학생 대표자가 학생들 상대로 고소하는 게 말이 됨. 받아준 검사도 미친 거 아님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언급되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이 도대체 뭔 짓을 함처럼 뭔 일인지 궁금하다는 글들도 있고 이제 고소 싸움으로 번지는 거 개싸움. 인생은 실전인 듯 고소하니까 다들 장난 아닌데 같은 희화적이고 냉소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예비 법조인들답게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알려준다는 나름 실용적인 글들도 눈에 띄고 고소인의 이름 이니셜이나 아예 실명을 적시하며 나도 고소당했다.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받았다. 세상에 내가 판례 속의 주인공이 될 줄이야 같은 어처구니 없다는 식의 반응들도 눈에 띕니다. 일단 고소인이 학생 대표자라고 되어 있는데 고소인은 2019년 2학기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을 지낸 정모 씨입니다. 고소를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어서 수사 배정이 되고 이제 그 익명 게시판이다 보니까 피고소인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카카오 커뮤니케이션인가요? 거기서 정보를 주는 것이 늦어져가지고 수사가 조금 늦어졌고. 발단은 지난해 4월 발표된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입니다. 합격률 50% 선이 붕괴됐던 그 전에 제7회 변시에 비해선 아주 소폭 상승했지만 합격률이 50.78%에 그쳤습니다. 응시생 둘 중 하나는 떨어지는 건데 당시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선 시위나 집회 등 법무부를 상대로 합격률을 높이라는 실력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 씨가 학생들의 단체 행동에 제동을 걸었다거나 비대위원장을 자의적으로 뽑으려 했다거나 하는 등의 의혹 제기와 함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마타도어까지 횡행했다는 것이 정 씨의 말입니다. 저에 대한 허위 사실들이 많이 나가 있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그 애프터 로스쿨 익명 게시판에요. 그러한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서져 나갔고 저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결국 정 씨는 지난 2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모두 16건의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변시 합격률과 대처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집단 고소로까지 번진 건데 로스쿨들이 변시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맞물려 씁쓸한 뒷맛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1993년 법원 내부 비리를 폭로한 이른바 3차 사법파동으로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법관 재임용 탈락이라는 멍해를 뒤집어 쓴 법조인, 바로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 현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인데요. 평소 법조계의 쓴소리를 마다않는 신평 이사장이 얼마 전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는 장문의 쓴소리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신평 이사장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진보 귀족들의 행진.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며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한국의 로스쿨은 본질적으로 탄생 때도 그랬고 10년이 넘은 지금도 진보와 보수를 떠나 기득권층을 위한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평 이사장은 거듭 단언합니다. 한국의 그 기득권층이 유리한 제도죠. 네. 그 10년이 넘었지만은 네. 이 그 로스쿨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문제가 그 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글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그 나오고 있는 이 그 언어 도단의 네. 그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이 제도를 가장 많이 그 네. 어떤 그 이용을 하는 것이 네. 그 기득권층이죠. 네. 그러면서 그 마치 그것이 네. 그 로스쿨 제도가 그 지금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그 분식을 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해서 그 글자 하나도 고칠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네. 10년 넘게. 근거가 뭘까? 신평 이사장은 먼저 로스쿨 입학 시험 자체가 극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선 입학할 때 네. 그 로스쿨 입시에서는 그 자소서에 그 스펙의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스펙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경제적으로 그 네. 여유가 있고 또 뭐 가장 그 유리한 것은 진보 기족들이죠. 그 자제들 뭐 그런 자제들이 그 가장 유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 번 언급됐지만 1년에 수천만 원씩 하는 비싼 등록금과 수업료도 중하위 계층의 자녀들에게 높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동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평 이사장은 그러면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로스쿨 교육 과정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부실한 로스쿨 교육과 하향 평준화된 실력, 50% 정도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변시 합격률, 이런 것들이 합쳐져 변시 합격이 실력보다는 운에 좌우되는 경향마저 생겨났다는 것이 신평 이사장의 지적입니다. 변시 체제 하에서도 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상층부나 또 그 중상층부에 그 포진하겠죠. 이 사람들 숫자는 적고 이 카트라인 근처에 그 대부분의 그 학생이 그 응시자 몰려 있습니다. 거의 운입니다. 그날의 그 상태에 따라서 워낙 그 카트라인 근처에 확그 밀집해 있으니까 그 어느 그 시험 치면서 네. 뭐 모든 판리가는 생각났다 네. 그러면 그 해서 또는 뭐 그 글씨를 좀 그 쓰기가 수월했다고 하면은 네. 뭐 거기서 나름 그 약간의 점수 뭐 그런 거 해서 아주 운에 의해서 합격의 그 결과가 그 달라지는 거죠. 이게 시험 이래서는 안 되죠. 왜곡된 로스쿨 교육과 하향 평준화된 실력은 다시 변시 합격자들도 이른바 금수저들과 그렇지 않은 계층을 나누어 한 번 흑수저는 그 울타리 안에서 계속 흑수저, 신평 이사장의 표현을 빌자면 밑바닥을 깔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어쨌든 변시라도 붙으면 다행,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변시에 붙지 못한 이들은 오탈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엄청난 좌절을 맛봐야 합니다. 사시 낭인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로스쿨과 변시가 부실한 교육과 어정쩡한 합격률 때문에 낭인 정도가 아닌 일종의 인생 낙오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평 이사장은 사정이 이런데도 이른바 진보 귀족으로 대표되는 로스쿨 제도를 설계하고 만든 기득권층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선 그 학비가 너무 많죠. 학비가 너무 많으니까 대폭 줄여야 됩니다. 이 학비를 반 정도로 그 줄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왜 안 할까요? 글쎄. 그러니까 그 제가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이 죄가 많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이 10년 동안에 10년 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결함이 나타났으면은 이것을 시정을 해야죠. 그 우리 그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꼭 그 바람직한 제도를 시정을 했어야죠. 그러나 조국 교수는 민정수석을 하면서 이 로스쿨을 옹호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정을 막아버린 거죠.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신평 이사장의 해법은 단순하면서도 원론적입니다. 적어도 돈이 로스쿨 진학의 진입장벽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충실하고 짜임새 있는 교육으로 로스쿨 졸업 자체로 학생들의 실력과 평판을 담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변시 합격률이나 자격 시험화 등은 그 이후 논할 문제라는 겁니다. 독일의 법정 양성 제도를 이제 뭐 네.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네. 그 법과대학에 뭐 들어가서 네, 그 과정을 꾸준히 그 밟아 올라가면은 네, 한 사람의 그 법조인으로서 그 부족함이 없는 어떤 충실한 이 실력을 가진 그 법조인들이 다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평등한 입장에서 네. 법조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빨리 이 네. 로스쿨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네. 수정을 하자. 더 나아가서 네.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적인 현실에 맞는 새로운 법조 양성 제도를 우리가 빨리 강구해내자.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합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윤 총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은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대주주로 국한했던 주식 영독세 대상을 개인 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수가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작품으로 팔아 거액을 챙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수 작가 고용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6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